며칠 후 퇴원한 말순을 집으로 데려다 준 준호는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들어 보여요. 무슨 소리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제대로 해주는 곳으로요. 요양원이라고?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짐이 되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희가 매일 와서 돌볼 수도 없고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나는 죽어도 요양원 안 간다. 내 집에서 살 거야. 오늘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가 마지막에 어떤 반전을 준비했는지를 다룹니다. 과연 말순 할머니는 자신을 요양원에 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외곽 낡은 단독주택에서 김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이른한 살의 몸은 이미 곳곳이 성하지 않았어요.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고 허리는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욱신거렸죠. 하지만 말순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일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치가 떨어져 가는군. 말순은 부엌에서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까지. 새벽마다 이렇게 준비한 반찬들이 말순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아들 준호가 결혼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거든요. 시장 구석진 자리에 돗자리를 펼친 말순 앞으로 단골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왔네요. 어제 사간 멸치볶음이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김치도 새로 담갔으니까 한 통 가져가세요.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김치통을 건넸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말순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하루 종일 서 있느라 다리는 아팠지만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잊혀졌거든요. 오후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24살이던 준호는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었어요.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모실게요. 고생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47살이 된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살면서 말순을 찾아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 미정과 함께 아파트에서 살면서 말순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어요. 말순은 핸드폰을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아, 네. 엄마. 뭔 일이세요? 목소리부터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라도 들어보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고? 엄마, 저 지금 회사 회식 자리에 있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는 말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부를 묻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준호는 말순의 전화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주말이 되자 말순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가서 손주 얼굴이라도 보자고 말이에요. 말순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멸치볶음, 고추잎 무침, 된장찌개까지 큰 보따리 2개에 가득 담았죠. 이렇게라도 해야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말순은 무거운 보따리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중간중간 보따리가 너무 무거워서 쉬어가며 2시간 넘게 걸려 겨우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미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응, 미정아. 준호 좋아하는 반찬들 만들어서 가져왔어. 손주도 보고 싶고. 미정은 문틈 사이로 말순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집에서 만든 음식은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그래도 손주 얼굴만이라도. 준민이는 학원 갔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도 생활이 있거든요. 미정은 말을 마치자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여보? 어머님 오셨어요. 아, 엄마 또 왔구나. 미정아, 빨리 정리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문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말수는 무거운 보따리 2개를 다시 들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은 말순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웠나? 이렇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다니. 집에 도착한 말순은 가져갔던 반찬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일방적인 사랑을 이어가야 할지 말순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 말순은 평소처럼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핑 돌면서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말순은 급히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말순 씨, 말순 씨.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달려와 말순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말순은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에서 깨어난 말순은 천장의 하얀 형광등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옆에는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말순 씨, 정신 차리셨네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폐를 끼쳤네요. 말순은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혈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죠. 시장 아주머니가 말순의 핸드폰에서 준호의 번호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맞죠?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1시간 후 준호와 미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첫 마디는 말순의 안부가 아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미정은 곧바로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보험은 들어놓으셨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말순은 미정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안부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보험은 들어놨지만 미정아, 나보다 돈이 먼저 걱정되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희도 애 키우느라 여유가 없거든요. 준호 역시 미정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아시잖아요. 말순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쓰러져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돈이었어요. 며칠 후 퇴원한 말순을 집으로 데려다 준 준호는 거실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들어 보여요. 무슨 소리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제대로 해주는 곳으로요. 말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짐이 되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희가 매일 와서 돌볼 수도 없고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미정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요양원들 정말 좋아요.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저희가 자주 면회도 갈게요. 하지만 말수는 미정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부 인사 한번 오지 않던 사람들이 요양원에 면회를 올 리 없었거든요. 나는 죽어도 요양원 안 간다.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저희도 이제 생활 좀 편하게 해야죠. 준호의 말에는 더 이상 효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순을 짐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야,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엄마를 이렇게 버리려고? 버린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라고요.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혼자 남겨진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으로 내쫓으려 한다니요. 며칠 더 지나자 준호와 미정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입소 신청서 작성해야 해요. 빨리 결정하시죠.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정은 슬쩍 말순의 재산 상황까지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이나 보험 같은 것들 정리 좀 해두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말수는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내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단순히 돌봄 때문이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려는 속셈이었던 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님,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됐다고 했잖아. 말순이 화를 내자 미정은 준호를 쳐다보며 눈짓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험 증서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과 보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자신을 버리려는 자식들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말순의 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편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결국 말순은 아들과 며느리의 끈질긴 압박에 못 이겨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짜 포기가 아니었어요. 잠시 몸을 맡기면서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려는 것이었죠. 엄마, 현명한 선택이에요. 여기 시설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준호는 마치 자신이 효자라도 된 양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정 역시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하지만 말수는 그들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자신은 그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요양원에 도착한 말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한숨소리가 말순의 귀를 자극했어요. 우리 딸이 언제 올까? 아들놈이 한 달 넘게 소식이 없네. 효자라더니 요양원에 버려두고 나 몰라라 하는구나.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푸념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이었죠. 말순이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박할머니가 말순을 맞아주었어요. 새로 오셨구나. 나는 박정숙이야. 여기 온 지 벌써 2년째 됐어. 안녕하세요. 김말순입니다. 아들이 데려다 줬나?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 나도 아들 녀석이 데려다 놨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명절에나 얼굴 비추지. 첫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박할머니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야, 엄마가 그렇게 짐이 되니? 왜 전화도 안 받는 거니? 말순은 가만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도 곧 저런 신세가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말순의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준호가 안부 전화라도 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여보세요, 준호야? 아, 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언제 한번 올 수 있니?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좀 정리되면 갈게요. 그래, 알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받지 않는 날이 늘어갔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저녁을 먹던 말순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층 김할머니 말인데 자식들이 재산 다 정리하고 나서는 아예 연락을 안 받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응, 요양원비만 자동이체 해놓고는 나 몰라라 해. 그러니까 함부로 재산 정리하면 안 되는 거야.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도 그런 꼴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말순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남겨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말순은 요양원에서 외출 신청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취했어요.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변경하고 싶으세요? 아들에서 손주로 바꾸고 싶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에게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손주만큼은 굶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수익자 변경하려면 가족들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죠? 네, 계약자의 권리니까요. 서류를 작성하며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요양원으로 돌아온 말순은 박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숙 씨, 혹시 변호사 아는 분 계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유언장 같은 거 써두고 싶어서요. 박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말순아, 혹시 자식들이 재산 노리고 있는 거야?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우리 세대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식들 키웠는데. 박할머니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순아, 절대 쉽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날 밤부터 말순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 수익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산의 향방을 다시 정하기로 했어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나를 버린 자식들 줄 수는 없지. 차라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나아. 말순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짐덩어리로 여기고 버린 자식들에게
마지막 반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말수는 요양원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가족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네, 많으세요.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런 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말순의 뜻밖의 질문에 놀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더욱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결심을 말이죠. 말순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었어요. 그런데 미정의 방문 목적은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좋아지셨죠? 미정은 평소보다 다정한 척하며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미 미정의 속내를 꿰뚫고 있었어요. 응, 그럭저럭 살고 있어.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역시나였습니다. 미정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머님, 남은 재산이나 보험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말수는 짐작했던 대로라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복잡해질 수도 있고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미정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내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어머님, 그래도 가족끼리는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말수는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니? 아, 그게 아니라.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미정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심이 다 드러났어요. 미정아, 너희들이 나를 여기 보낸 진짜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돈 때문이지? 내 재산 때문에 나를 여기 처박아 둔 거지?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 편의를 위해서지.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정은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부끄러우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날 미정은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번에는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미정과 함께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네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순에게 과일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그래, 왔구나. 엄마, 미정이 말하더라고요. 재산 정리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셨다고.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실망스럽더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준호야, 내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미정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요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돈인데 요양원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도 어머님 혼자 다 감당하시기에는. 말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듣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날 집으로 데려가서 모시겠다는 거니? 준호와 미정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 못하겠지? 나는 여기 있으면서 돈만 내라는 소리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떠난 후 말수는
박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정숙 씨,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말순아, 요즘 세상이 다 그래. 부모는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박할머니의 말에 말순은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말순은 다시 외출 신청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작성하시고 싶으세요? 말순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보험금과 재산은 손주에게, 그리고 일부는 요양원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아드님께는 남겨주지 않으시나요? 아들은 빼주세요. 저를 버린 자식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변호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말순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말순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집 문서 좀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갑자기 왜? 요양원비 마련하려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 혼자서는 관리도 힘들고요. 말순은 준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빈집 놔두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가잖아요. 그 집은 내가 평생 살던 집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요. 말순은 준호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 편의대로 모든 걸 정리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 엄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미리. 됐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순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이런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11월 말,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말순은 요양원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벽에 손을 짚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순 씨, 말순 씨. 지나가던 간병인이 다급하게 달려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의식은 있었지만 숨쉬기가 힘들어졌어요. 119 불러주세요. 빨리.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말순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준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계세요. 전화를 받은 준호와 미정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걱정은 말순의 건강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상태로는 입원이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정과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마지막 기회로 보였거든요. 중환자실 밖에서 준호와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금 안 하면 정말 늦을 것 같아.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는데 어떻게 해? 이 상황에서도 거부하시면 정말 이상한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다음 날 말순이 조금 의식을 회복했을 때 준호와 미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말순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말하기 힘들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입원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이제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도 팔아서 치료비에 보태야 하고 통장이나 보험 정리도 해야 하잖아요. 말수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산 이야기부터 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그래요, 어머님.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보세요. 말수는 산소 마스크를 조금 벗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엄마,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아세요? 집 안 팔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때 병실 밖에서 친척들이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고모와 삼촌이었어요. 말수나 애들 말이 맞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망설이는 거야? 그래, 준호가 얼마나 효성스러운 아들인데. 믿고 맡기면 되지. 친척들까지 나서서 말순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집이라도 팔아야 치료받을 수 있어. 말순아, 혼자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들 말 좀 들어. 말수는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번 묻지 않던 사람들이 이런 때만 나타나서 준호 편을 드는 모습이 한심했어요. 말수나, 그냥 준호한테 맡겨. 내가 지금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어? 고모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애들이 알아서 잘할 거야. 걱정 마. 하지만 말수는 이미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준호와 미정의 입장에서 재산을 빨리 정리하라고 압박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절대 안 해. 말순이 힘겹게 말하자 미정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맞아요, 엄마. 저희가 지금까지 참고 엄마를 모셨는데. 준호도 서운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요양원에 보내놓고 얼굴도 안 비추는데 저희는 이렇게 매일 와서 걱정해 드리잖아요. 말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온다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매일이야?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말수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위험한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며칠 더 안정 취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병인의 말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어요. 자식들이 자신의 상태를 과장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는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했구나. 말수는 이미 작성해둔 유언장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자식들에게는 정말로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말순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준호와 미정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엄마가 회복되시면 또 고집 부리실 텐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어머님 의식이 또렷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해. 두 사람은 다시 병실로 찾아가 마지막 압박을 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그들의 모든 속셈을 꿰뚫고 있었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곧 너희들이 무릎 꿇을 차례야. 일주일 후 말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경험은 말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말순아, 다행히 많이 좋아지셨네.
박할머니가 반갑게 말순을 맞아주었습니다. 네,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말순의 말에는 이전과 다른 단단함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자식들 진짜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말순은 박할머니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어떻게 자신을 압박했는지, 친척들까지 나서서 재산을 넘기라고 했는지를 상세히 털어놨어요.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박할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자식들한테는 한 푼도 주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마음 정했어요. 유언장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일방적인 사랑을 해왔는지를 돌아봤어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몸 좀 어떠세요? 응, 괜찮다.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병원에서 못다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 집하고 통장 정리하는 일 말이에요. 이제 정말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말순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내일 미정이랑 같이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준호와 미정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미정이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왔구나. 엄마, 오늘은 꼭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서류하고 통장 명의 변경하는 서류예요. 미정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아요. 말순은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준호 앞으로 넘기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준호야, 엄마한테 이런 걸 왜 강요하니? 강요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라고요. 엄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면 내 재산을 다 내놓아야 하는 거니? 미정이 답답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다른 분들한테 민폐예요. 미정이 당황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폐? 내 자식들이 나한테 하는 짓이 더 민폐야. 그때 박할머니가 다가와 말순 편에 섰습니다. 말순아, 무슨 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분이 내 룸메이트 정숙 씨야. 여기 내 아들하고 며느리예요. 박할머니는 준호와 미정을 찬찬히 훑어본 후 말했습니다. 아,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분들이시네. 소문요? 미정이 의아해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말순이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시는지, 그런데 자식들은 한 번도 안 온다고요. 박할머니의 말에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도 바빠서 바쁘시면 전화라도 하시죠. 말순이가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아세요? 박할머니의 따끔한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숙 씨, 됐어요. 이 사람들하고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말순이 일어서려 하자 준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오늘 꼭 정리하고 가야 해요.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거야? 집이랑 통장 말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미정도 다급하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요. 아이 교육비에 대출금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순의 차가운 대답에 미정이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가족 아니세요? 가족? 너희들이 언제부터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니? 말순은 이제 모든 걸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한 달에 한 번 제대로 안부도 안 묻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야?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 돈 생각해서지. 말순의 목소리가 요양원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너희들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순간 준호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엄마,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저희가 평생 엄마 뒷바라지만 하고 살라고요? 뒷바라지? 언제 내 뒷바라지 했다고? 요양원비 내는 것도 뒷바라지 아니에요? 그 돈 내가 내는 거잖아. 미정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부담만 지고 살 수는 없다고요. 부담? 그럼 나를 버려. 말순의 외침에 요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박할머니가 준호와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식된 도리가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부담이라고 하시면서 재산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상관없는 일에. 미정이 짜증을 내려하자 박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말순이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매일 봐왔거든요. 그 순간 말순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쓸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준호야, 미정아. 내 마지막 말 잘 들어라. 말순이 일어서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재산은 절대 너희들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말순의 단호한 선언에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설마.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가 아니라 진짜야. 이미 다 정리했어. 말순은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정리했다는 거예요? 미정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알고 싶어? 그럼 들어봐. 말순은 의자에 다시 앉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부터 바꿨어. 너희들 이름에서 손주 이름으로 말이야. 뭐라고요? 준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썼지. 모든 재산은 손주와 이 요양원에 기부하기로 했어. 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런 일을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말순의 말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말순 씨. 그런 자식들한테는 그래야죠.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미정은 주변의 시선을 받으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요. 준호가 말순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말순은 팔을 뿌리쳤어요. 왜? 부끄러워?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 흥분했니? 나는 지금 아주 냉정해. 그때 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미정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집으로 모셔가겠어요. 하지만 말순은 차갑게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준호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아들, 나를 요양원에 버린 너가 무슨 아들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준호야,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나니? 그냥 요양원 들어가세요. 저희도 이제 생활 좀 편하게 해야죠라고 했지?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그럼 지금은 왜 무릎 꿇고 있는 거니? 말순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미정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사랑? 내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때 요양원 원장이 소란을 듣고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할머니가 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순이 자식들이 재산을 빼앗으려고 압박하고 있어요. 원장이 준호와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나가주세요. 원장님, 저희는 그냥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준호가 변명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대화요? 무릎 꿇고 우는 게 대화예요? 박할머니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때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일어나라.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보험금은 이미 손주 앞으로 바뀌었어. 유원장도 변호사한테 맡겨뒀고, 엄마, 그래도 집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으면 손주가 상속받을 거야. 미정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남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라고 산 거예요? 뭐라고 살았는지는 너희가 제일 잘 알잖아. 나를 짐덩어리 취급하고 살았지. 말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준호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혈육이라면서 나를 버렸잖아. 말순이 일어서서 두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집에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엄마. 준호가 말순의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박할머니가 막아섰어요. 그만하세요. 말순 씨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모르세요? 미정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한테는 준민이가 있어요. 손자를 생각해서라도. 말순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주?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할머니가 남긴 유산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게 나을 테니까. 그 말에 미정과 준호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정말 가거라. 내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거야. 결국 준호와 미정은 울면서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말순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할머니가 말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잘했어. 그런 자식들한테는 그래야 하는 거야. 네,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요양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말순아, 요즘 정말 밝아졌네. 박할머니가 말하자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12살 손주 준민이었어요. 혼자서 요양원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니, 준민이 말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준민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지하철 타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알고 있니? 아니요. 비밀이에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준민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아빠는 할머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했어요. 그래도 너는 왜 할머니를 찾아왔니?
할머니가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 멸치볶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준민의 순수한 말에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말순은 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게 있어. 나중에 내가 대학 갈 때, 좋은 일 할 때 쓸 수 있도록. 무슨 얘기예요? 할머니 돈을 모두 내 이름으로 해뒀어. 엄마, 아빠도 알고 있는 일이야. 왜요? 엄마, 아빠가 화내실 텐데요. 준민아, 엄마, 아빠는 할머니 돈만 탐냈어. 하지만 넌 달라. 넌 진짜 할머니를 사랑하잖아. 그때 요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와 미정이 준민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준민아, 준민아. 미정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준호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준민아, 왜 할머니한테 갔니? 우리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미정이 준민을 나무랐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도 오면 안 돼.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미정의 말에 준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가족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일 좋은 할머니인데. 말순이 다가와 준민을 안아주었습니다. 준민아, 괜찮아.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이상한 말? 손주 사랑하는 게 이상한 거니? 미정이 준민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준민아, 집에 가자. 싫어요. 할머니랑 더 있을 거예요. 준민이 말순의 치마를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준민아, 엄마 아빠랑 집에 가야지. 말순이 준민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약속 기억하지? 말순이 준민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민아. 준호와 미정이 준민을 데리고 가려는 순간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미정아. 잘 들어둬라. 두 사람이 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준민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들 손으로는 절대 기를 수 없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이 2억이 넘어. 집값까지 합치면 3억은 좋게 될 거야. 모두 준민이 몫이야. 준호와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너희들 몫은 없어. 한 푼도. 미정이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준민이 부모인데. 부모? 돈만 탐내는 부모?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민아, 기억해. 할머니가 남겨준 것은 너만을 위한 거야. 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준호와 미정은 절망한 채로 준민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한 달 후 말순은 요양원을 나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신만의 선택이었어요. 새 집에서 말순은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준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찾아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될게요. 그래, 준민아. 할머니 돈 잘 쓰면 돼. 6개월 후 준호와 미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말순의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가서 뭐라고 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들은 결국 자존심 때문에 말순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박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내가 잘한 걸까요? 당연히 잘했지. 준민이가 있잖아.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버림받은 건 나였지만 결국 무릎 꿇은 건 그들이었어.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말순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채로 말이에요.